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증권, 건설 등은 강세를 보였고 제약 바이오, 방산우주, 조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5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3.8%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 급감이 주요 원인이고 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여야 대선 후보 확정과 함께 10대 공약들이 발표가 됐는데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또 증시 부양 의지 표명 등에 따라서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30에서 80% 수준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약값 인하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 있으나 업계 반발로 정책이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인도, 파키스탄 휴전 소식과 15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대체로 그동안 관세 영향권에 있던 업종들이 상승을 한 반면에 비영향권 업종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미중 관세 완화에 환호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했고 또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가 됐습니다. 기술주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간 상호 대폭 인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 차이인 20%는 펜타닐 관세입니다. 또 트럼프는 이번 주 후반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관세 정상화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과거보다 높은 관세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2bp 급등했고 달러도 101포인트까지 상승, 유가도 1.5%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미중 무역회담 결과를 대기하면서 상승, 유럽 증시 역시 미중 소식에 상승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명품주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큰 폭의 인하 합의를 이루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7월 인하를 반영하던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인하 확률을 50% 이상으로 반영 중입니다. 국내도 지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세 영향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흐름 역시 연장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위클리 자료이고요.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는 안전자산 지위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 컨비니언스 일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드립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조금 금리가 낮더라도 더 비싼 값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도 높고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디폴트 리스크가 낮고 또 규제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금리로 환산한 것이 이 편의 수익률,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을 금리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비니언스 일들을 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인데 해외 선진국 금리와 미국 금리를 같은 통화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은 그림 1번과 그 각주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떤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최근에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진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관세정책 전망이 가장 시장의 드라이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중이 서로 관세를 90일 동안 낮추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발간된 자료이긴 한데요. 이미 지난 주말부터 관세 완화 기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관세를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미국 국채 5년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종료하고요. 그것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것에 좀 베팅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베팅 전략은 이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도 이제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자재 관련 위클리 자료이고요. 오정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나온 미중 합의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국제유가 61달러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고, 전일 이제 미중이 양측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제 90일간 관세 유예 합의 그리고 관세율을 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발표 초반에 이제 국제유가 4%대 반등을 보이다가 소폭 좀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1기 당시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1기보다 좀 빠르게 무역 협정이 들어갔고 좀 합의에 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유가가 단기간 좀 반등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는 근데 문제는 그 올해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급 구조의 부담이 있어서 당분간 금융시장이 반등세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좀 상대적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미중 간 관세 합의여도 실제 최종 합의 타결과 그 이후의 시행까지 좀 예상되는 난항이나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펙 플러스가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기존에 그 제시했던 증산량보다 추가로 증산량을 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서도 추가적인 증산을 가속화하는 이유는 일단 오펙 내에서 좀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양국 간의 좀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우호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재고 증가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 단계적인 계약 종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2027년까지 단계적 계약 종료 그리고 올해에는 신규 및 단기 계약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산 가스 물량을 줄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확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좀 굉장히 상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SK텔레콤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 리뷰인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반영해서 기존 대비 6.7% 하향을 하였고요. 다만 주주환원 정책은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강력함에 따라서 그 최근 주가 하락까지 반영해서 투자액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일단 그 SK텔레콤 실적 발표에서 핵심 화두는 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영향인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혔다시피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5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것이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 시점이 이제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통상 월 12만 명 수준의 번호이동 유출 가입자를 월 11만 명 수준의 번호이동 유입 가입자로 이제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매출 감소 영향이 이제 커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미 147만 명에 대해서 유심을 교체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유심 교체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뭐 유심 재설정이라든지 이심 또는 이심 같은 뭐 이런 방안들이 이제 이미 이제 실행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5월 내로는 500만 개의 유심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애초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던 이유인 유심 수급 불안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동향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그 SK텔레콤의 실적을 이제 되짚어 보면 일단은 마케팅 비용 및 감가상각비 감소가 주요했고요. SK 브로드밴드의 실적 개선이 이제 중요를 했는데 특히나 SK 브로드밴드 실적 같은 경우는 AI 사업, 예를 들어 AIDC라든지 AIX 같은 AI 사업이 이제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각되었을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유심 수급 안정화와 가입자 이탈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차전지 소재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네스 이창민입니다. 2차전지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의견 포지티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분기를 바닥으로 실적 반등 흐름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광물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해서 전기차 원가 개선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관련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뉴 모델 Y, 로보택시 등 테슬라발 긍정적인 뉴스들이 산업에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제공해주고 왔고요. 다섯 번째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고객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ESS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ESS 시장이 빠르게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2차 전지 실적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사 모두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출하량 증가율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LNF와 SK IET의 출하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상호 관세 영향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25년 실적도 영업 적자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변동폭 가장 큰 종목 LNF로 보고 있고 최선호주도 LNF입니다. 모델 Y, 뉴 모델 Y 효과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을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분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 영향이 타 기업들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LFP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탈중국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관련 수주 확정 시 26년 이후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전 자료입니다. 예,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원전 관련 네 번째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속 저희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기존에 전개하던 모델은 팀코리아라는 모델이었고요. 첫 사례였던 UAE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그 역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팀코리아 모델에서는 정부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수출 패키지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역할은 시공이나 기자재 조달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비욘 팀코리아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사와의 다이렉트 파트너십이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별 한국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글로벌 기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와 한국 기업들의 협업이 그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주의 기회뿐만 아니라 역할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하청에 지나지 않던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설계 조달 시공 전반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오른쪽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의 경우 과거 팀코리아에서 역할과 그리고 홀텍 파트너십에서의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넓은 업무 영역, 보다 깊은 사업 참여,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성 확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자료이고요. 페라리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페라리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페라리의 최초 전기차 판매는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활발한 신차 출시 또한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문은 2026년까지 확보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수요와 견고한 매출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됩니다. 페라리의 12개월선의 ROE는 개유나 옵션이 포함된 고가 차량 주문이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을 감안할 시 12개월선의 PB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단 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맞춤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 판매 매출은 증가했고요. 차량 인도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면서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0.3%로 전년 동기 대비 2.3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최대 12억 유로일 것으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올해 스페치랄레나 이런 다양한 6개의 신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일단은 관세 도입에 따라서 신차 몇몇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